여러분 안녕, 예슐리예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갑자기 짧아졌죠? 제 원래 머리가 이거고요. 예전 영상에서는 붙임머리를 한 거였어요. 혹시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요, 구독자 Q&A예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 한 분께서 댓글로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항사 준비하는 고3 학생인데요. 영어 실력을 키우려면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뜻대로 국내 전문 회화학원에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더불어서 인터뷰 스킬도 늘리는 게 나을까요? 라는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고민이 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애슐리가 각각 사례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국내에서 회화 전문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회화학원 다니면 어떤 부분들이 장점일까요? 그 첫 번째, 아무래도 연수를 가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 연수를 가신다면 학원 등록비, 생활비, 그 다음에 항공료 등등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국내에서 다니실 때는 비용이 확실히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손쉽게 학원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이 학원 다니다가 나랑 안 맞으면 또 다른 학원도 옮길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정말 영어라는 언어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경우 그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스파르타식 인텐시브 영어 회화 코스 해서 정말 오전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그 학원에서 있으면서 계속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종일 동안 영어로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학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늘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인텐시브하게 하루 종일 나는 영어로만 말하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겠다 라고 열심히 하신다면 연수 간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 멘티 중에 카타르 항공이라는 외항사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이 카타르 항공에 입사하기 전에 저에게 멘토링을 들으셨는데요. 처음 왔을 때부터 영어를 너무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순수 국내파에다가 지난 1, 2년 동안 영어에만 매진해서 영어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화를 통해서 원어민들의 그런 영어를 익히는 동시에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어서 오프라인으로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영어를 많이 늘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이 제가 되게 많은 친구들 만나고 심지어 해외에서 몇 년 살다 오신 분들도 멘토링을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보다 더 영어 실력이 깔끔하고 더 유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어 회화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영어 회화 학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영어 전문 회화학원을 다닐 때 단점도 있어요. 단점 첫 번째, 하루 1시간 이하의 회화 클래스를 들을 경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장기 수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 애슐리 또한 영국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영어 회화 유지 차원에서 강남의 모 영어 회화학원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에 2번이었나? 하여튼 2번, 2시간 미만이었거든요. 그 클래스를 한 달 정도 수강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영어 회화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무래도 계속 한국말로 일상을 살다가 영어 클래스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영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막 늘지도 않고 그냥 유지 차원으로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긴 하겠죠. 두 번째, 영어 전문의 학원을 다녔을 때 선생님만 원어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포 선생님이나 원어민 선생님인데 이 원어민하고 내가 대화할 기회보다는 같은 수강생들이 누구죠? 네, 다 한국인이요. 한국인 수강생들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킬 때만 이제 영어로 파트너랑 대화를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하고 쉬는 시간까지 저희는 영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한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경우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는 과제 이외에는 거의 다 한국어로 한다는 거.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영어 회화의 그런 효과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굉장히 꾸준히 한 몇 년간 계속할 각오로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똑같은 생활을 그 같은 곳에서 반복을 해야 하면은 금방 지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참고로만 들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해외 어학연수를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해외 연수를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의 첫 번째 장점은요, 바로 영어를 배움과 동시에 문화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외항사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다문화 환경 체험 또는 관련된 일 경험, 무엇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의 사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외항사에 막상 입사를 하시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다양한 국적의 액센트들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미리 어학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에서 영어는 잘하지만 이 면접관의 특이한 액센트, 막 이집션, 필리핀어, 인디안, 프렌치, 폴리쉬 등등 이런 분들 또한 원어민이 아니죠. 이런 분들의 액센트를 알아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서 미리 이런 다양한 국적의 액센트들을 한 번씩은 접해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그런 영어 액센트랑은 굉장히 실제로는 틀리다는 걸 여러분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원어민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디 식당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나 우리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요, 매일매일 영어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식당 가서 뭘 하나를 주문을 하려고 해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지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바이벌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저 애슐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학연수를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영국에는 2층 버스가 유명하잖아요. 버스를 탄다 해가지고 딱 버스를 타면 1파운드를 딱 넣으면 버스 기사님이 cheers 이래요. 그리고 내릴 때도 cheers 이래요. 그리고 슈퍼에 갔어요. 세인즈베리 이런 데 가서 초콜릿을 사고 계산을 해서 딱 나가면 거기 계산하시는 분이 저한테 cheers, mate 막 이래요. cheers, mate?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런데 모든 영국 사람들이 다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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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는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cheers, mate? 그러면 cheers 이러고 버스 내리고. 근데 무슨 뜻인지 그때 몰랐어요. 제가 아는 cheers는 건배, cheers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설마 내가 아는 이 cheers 건배가 이 cheers가 맞나 싶으면서도 계속 썼던 거예요. 몇 달간. 그냥 당연하게 그게 인사, 뭐 잘가, 안녕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추측해서 계속 썼어요. 사전도 찾아볼 법도 한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무리 없이 썼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그게 몇 년 전이야 진짜. 1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까지 저는 cheers를 그냥 감으로 이런 뜻이야 라고는 계속 쓰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식으로 찾아보니까 잘가, 안녕 이런 뜻이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현지인들만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은 현지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듣기도 힘들고 사용해 보기도 되게 힘든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직접 가서 내가 접하고 일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단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건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그냥 회화학원 딱 등록해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셔야 되고요. 가서 살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홈스테이나 또는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어서 같이 밥 해 먹고 살면 좋겠지만 가면은 나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식비, 생활비 이런 부수적인 비용도 들어갈 테고요.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유럽 국가, 뭐 호주 이런 데일수록 아무리 쉐어하우스로 산다고 해도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서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걸로 돈을 벌면서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대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워킹 홀리데이에서 그나마 사람 대하는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려면 기본적인 회화는 어느 정도 되어줘야지 그런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그런데 취업이 좀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진짜 공장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당근만 썰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여러분 당근하고만 친해지고 돌아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서 기본 회화 실력, 사람들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듣기 실력 정도는 쌓으시고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영어 배우러 해외로 가는 것의 단점 두 번째, 부모님, 가족들 또는 친구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향수병에 직면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연령대가 어리실수록, 그러니까 고등학생, 20대 초중반까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경우가 아직은 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해외에 멀리 가셔서 이런 낯선 환경, 낯선 국적의 사람들 속에서 혼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향수병이 가끔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잘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홈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향수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잘 극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향수병 정도가 좀 심하다 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항사를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해외 베이스의 외항사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베이스의 외항사 또는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저 애슐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초중반 외항사를 타겟으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시는데 국내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지 또는 해외 어학연수를 가셔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이런 영상을 한번 오늘 만들어 봤고요. 인생에서 정답이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영어 공부 회화 꼬셔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방향 잘 정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케이스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준비하신 분, 해외에서 연수를 하고 오셔서 준비하셔서 합격하신 분들 두 케이스 다 합격한 사례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선택하셔서 영어 회화를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시고 열심히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성과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댓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슐리는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